뉴욕 전문가들의 목소리 Michelle's Real Insight. 안녕하세요 여러분. AM1660 Michelle's Real Insight의 미셸 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보았습니다. 11월 7일은 뉴저지에서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요즘 한인들의 미국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한인들의 한 표 한 표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란 것을 잘 아시고 계시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이시면서 아시안 여성으로서 미국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져 우리 예비 한인 정치인을 모셔보았는데요. 리즈필드 시의원에 출마하시는 사라 김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필드 시의원에 출마하는 사라 킴입니다. 네, 후보님 정말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먼저 좀 그 후보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뉴저지, 뉴욕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활동은 이제 거의 한 1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중학교 저도 졸업하고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휴스턴으로 아버님 직장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 다녔고요. 전공은 복수 전공으로 정치, 철학, 그다음에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좀 그리움이라든지 아쉬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가서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뭐 아무튼 생각보다 좀 오래 있게 됐어요. 그냥 잠깐 한 1년, 2년 정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한 5년이란 세월을 한국에서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연세 국제대학원에서 정치 협력, 국제 협력으로 석사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또 일도 해보고 뭐 법무부에서 인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무튼 5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정체성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내가 살 곳은 미국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보니까 벌써 변호사 생활을 14년이나 하시고 이민 오셔서 정치 역사 공부를 하시고 또 한국에 가셔서 연세대학교에서 정치를 또 공부를 하시고 법무부에서 인턴도 하시고 굉장히 그쪽에 굉장히 꾸준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우물을 파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이번에 리치필드의 그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번에 제가 출마하는 거는 두 번째고요. 2020년도에 제가 무소속으로 이번에는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2020년도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출마를 한 마음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청소년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1세들이 겪으시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도 겪었고요. 사실 언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오면은 물론 여기서 태어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소수민족이라는 개념도 없고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사실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그런 거를 겪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도 이제 결국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나라가 국가가 세워지고 그 안에 사회가 있을 때 왜 이런 어떤 차별, 그것도 인종이라는 것들, 그다음 피부색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지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앙적인 면과 이렇게 좀 세상이 다르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그렇죠. 이 얘기를 좀 짧게 하면 결국은 미국에서 내가 소수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나와 비슷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어서 제가 출마를 한 거고요.
저도 이제 이 미국이라는 데 와서 다인종, 다국적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런 문화의 차이,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 거기에서 또 자라난 사람들의 다른 점은 좀 저도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분들이 좋으신 분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고요. 참고 예. 누르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예. 이제 글쎄 한국에선 저는 많이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한국에도 범죄도 있고 사실 나쁜 사람도 있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이 표현을 못하고 사시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도 1.5세로 부모님하고 여기 이민을 왔는데 사실 부모님의 입이 됐던 그런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민 가족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어를 하고 통역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뭐 서류를 받으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때 부모님들이 사실 다 표현하고 싶은 만큼 못하고 사시는 게 맞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에 또 그렇게 지금 또 이민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많이 도와주시려고 우리 살아긴 변호사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서 출사표를 던지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고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실 아까도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소수민족의 고민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사회에 살지만 또 그 안에 또 나름대로의 한국 사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면에서 생기는 어떤 이질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한국 그런 사회보다는 여성들이 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이고 표현도 잘하시고 이제 그렇잖아요.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이제 아직은 한국 이 사회에서의 한국 문화를 이제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집에서 애나 보지, 밥이나 하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 미국 안에서의 한국 문화를 같이 알고서 사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제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은 사실 그런 고민 별로 이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두 양쪽을 다 알다 보니까 그 네. 안에서의 적당한 조정이랄까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것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또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이 한인 정치인들 중에서는 남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그런 게 정치인이다 하면은 좀 남자가 더 잘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좀 편견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극복,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미셸 한 후보님이나 저나 그러니까 그런데 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좀 사고 방식이 변화하는데 네. 힘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여성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과 남성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각자 강점이 좀 네, 맞습니다. 틀리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항상 그 선거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또 지금 그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관심이 좀 늘어나고 네.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또 많이 또 나오셨고, 어떻게 하면 또 이분들을 또 투표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2020년에 선거 출마를 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도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 그거는 후보로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왜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주민들도 그런 면을 인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런 면은 참 할 때마다 좀 이제 뿌듯한 마음도 들고 네. 그래서 알려야 되는구나, 더 많이 알려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사라김 후보님, 리치필드에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있고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금 변화시킨다던가 개혁을 시킨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사실 저희 리치필드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네. 그 문제들 중에는 좀 다른 벌건 카운티에 있는 다른 한인 밀집 지역과 같이 좀 공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 시의회가 너무 한쪽 당으로만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6의회석이 있는데 전부 다 민주당 소속 분들이시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지속된 지가 거의 한 15년, 16년 정도 됩니다. 에즈워터랑 같군요. 네, 그러다 저희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정치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른 당, 어떤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심각합니다. 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의 균형이 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의견이 다를 때는 거기에 대한 토론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점은 저희 리치필드는 좀 이제 저희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많은 타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왔다가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자녀분들이 있으시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런 뭐랄까 보러베 쪽으로 네. 사실 타운에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을 계속 영입하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제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같이 일을 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리치필드도 대표적인 한인 밀집 타운인데 네네. 저희가 지금 한국말을 하는 직원이라든지 한국말을 하는 정식 경찰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네,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뭐 타운이면 타운, 뭐 주면 주 이렇게 좀 이렇게 정치에 아무래도 한국의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하나 둘씩 하게 되는데 이런 참여는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인종차별, 부당한 대우,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랄까 fair representation 뭐 이런 거 대표성 이제 이런 문제하고 또 여성의 문제는 같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들도 사실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남성과 근데 여성이 요즘 힘이 세졌어요. 예. 약자인데 힘이 세집니다. 여성분들이. 예,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 피지컬리. 예, 네, 그래도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종차별도 그렇고 성차별도 그렇고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네,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의미가 꼭 받아야 될 걸 똑같이 받아야 되고 뭐 임금을 똑같이 받아야 되고 대우도 똑같이 해야 되고 노동도 똑같이 해야 되고 그런 개념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성과 남성의 분명히 이제 차이점은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조건도 다르고 그렇죠. 성향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성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아이를 낳는 일을 맞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또 그때 또 커리어가 또 끊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좀 남자하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뭐 열심히 일하지만 여성분들은 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아이도 낳고 하는 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여성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땐 우리 여성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성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선택이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네. 여성은 이래야 돼. 여성은 저래야 돼. 집에서 가정 살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안 낳는 거로 또 결정하신 분들도 있고요. 많죠. 그다음에 또 예, 사실 맞습니다. 낳고 싶어도 못 낳으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어떤 수치라든지 음. 문제점으로 인식됐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선택으로도 가능한 거고 네. 또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뭐랄까 편견적인 그런 시각으로 여성을 판단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미셸 한 후보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정관념을 깨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좀 언컨벤셔널한 그런 모습이라도 꼭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저래야 돼 이게 아니라 네. 각자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또 그런 기회를 주고 받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이제 후세들한테 보여줘야지 또 아이들도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fullest extent possibility로 애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또 쉐어해 주셔서 오늘 또 많이 배우고 리지필드의 공화당 컬럼 넘버 2입니다, 여러분. 사라김 후보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그 교육을 위한 또 견제 지금 리지필드가 20년째 민주당이 지금 거의 거버먼트 그 차원 거버먼트를 점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견제와 또 이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리지필드의 한국 인구가 지금 한 25% 정도 되는데 타운의 뭐 경찰이라든가 한국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얼리 보트가 28일부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부터 그러니까 투표소에 가서 하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얼리 보트가 10월 2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하니까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특히나 우리 리지필드 에즈워러에 계신 버린 카운티에 계신 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표를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그 KAM 1660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이 지역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미셸 한 후보님도 같이 공화당으로 이제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셔서 참 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참 기쁘고요.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시청자 또 청취자 분들을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한국 분들 특히 미국 이민 사회 사실 때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고 힘드신 분들이 힘든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어떤 정치력, 우리 한인들의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꼭 이제 투표하실 수 있으신 분들 그 투표 할 수 있는 그거는 굉장한 우리 시민의 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힘을 쓰셔서 진짜 소중한 투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셸스 리얼 인사이트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